2025년 가장 열심히 뛴 국회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최혁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의정 활동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서울에서 번쩍, 원주에서 번쩍. 오늘도 원주에서 출발하십니까? 예, 오늘 원주 일정을 오전에 오전 일정 보고요. 예. 국회 가서 오후에 또 이제 입법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요. 예. 네, 입법 오늘 또 발의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또 기자회견까지 하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어제 한동훈 가족 5명 네네.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을 비방하는 그런 글을 썼다 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거 보시는 소감이 어떠셨나 궁금해서 이 이슈부터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예. 예, 일부 보수층에서는 네. 아마 한동훈은 좀 이렇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아마 여러 방송에서 네. 한동훈이 윤석열이나 김건희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다.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의 네. 대권가도 국정농단을 뒤에서 사실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심지어는 그 약점을 좀 잡아서 네. 그걸 가지고 자기가 후계자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저는 네. 이제 그런 의혹들을 제기를 해왔고 예.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진즉에 윤석열, 김건희가 그런 행위를 할 때 본인이 가장 가까이서 알고 있었을 텐데요. 네. 그때 폭로를 하고 문제를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뒤에서 결국은 자기 자리 찾는 거 하다가 요번 계기로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가족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서 결국 2인자 자리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웃되는 모양새가 됐는데 네. 그나마 미련을 가졌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모두 마음 돌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사를 받아야죠, 이제. 예. 네. 수사 받아야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드루킹 맞습니다. 사태보다도 더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범죄도 범죄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정말 한 사회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네. 저렇게 파렴치한 행동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요. 네. 아주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족들이 썼다는 걸 일부 인정하긴 했는데 가족이 네. 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썼던 것 같은데 예. 본인은 안 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수사에 착수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판사라면 네. 그나마 윤석열, 김건희를 욕했다라고 하는 것 측면에 대해서는 10년 구형에서 1개월 정도 빼주는 정도의 감형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특검이 네. 양평 공흥지구 관련한 의혹들 관련해서 예. 김건희를 언급한 국토부 과장의 녹취를 확보했는데 국토부 과장은 지금 거짓말이라고 농담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농담을 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공무원들이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농담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예, 그것이 나중에 다 자기한테 화살이 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수본에 이첩이 됐나요? 이 관련된 내용들이. 네. 추가 수사를 하게 되면 네.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C를 JC라고 한 것에 대해서 네. 왜 IC가 아니냐 그렇게 분노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결국은 대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확대하는 것에 최대한의 목표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게 이 내용으로도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절대 특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들이 했던 국정농단까지 모두 다 파헤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2차 특검의 필요성을 상징하는 네.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자, 2차 특검 네. 지금 국회 법사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래는 이번 주에 예. 연말을 앞두고 법사위를 통해서 관련 법안들을 좀 긴급하게 통과시키는 방안들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요. 네네네. 우선은 연말에 지금 계속 필리버스터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 주요 말입니다. 민생 법안들이라도 먼저 좀 통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예.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 주요 법안들을 좀 통과를 시켰고요. 네네. 신년에 곧바로 아마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바로 그 일정을 짜서 법사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거라서요. 네. 연초에 바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2차 특검 되면은 이제 1차 특검에서 못했던 또 그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죠? 일단 그 수사 영역이 특검에서 나눠져 있었잖아요. 예. 내란 특검은 이제 내란에 집중하고, 예. 요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비위에 지금 집중을 했는데, 네. 걸쳐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간에 누가 수사를 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했던 측면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2차 특검은 종합 특검이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걸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 자세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특검에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파견 검사들. 이 사람들이 수사를 망쳤다. 파고들어야 할 부분에서 멈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내란 특검의 그 이제 뭐 마지막에 브리핑에서도 그런 여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구속 취하 관련해서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해서도 예. 심우정이 이제 개입돼 있는 수사 같은 경우에는 예. 내란 특검이 다 못하고 이첩을 했잖아요. 네. 그 사유 중에 하나로 얘기한 것이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이 네. 그 지휘 라인 속에 있었다. 즉 구속 취소 지휘 라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을 했고, 네.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특검이 수사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이첩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특검에 결국 윤석열계, 심우정계 네. 이쪽의 검사들이 다수 파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특검에 파견됐던 수사관들, 검사들이 아니고요. 네. 그것도 이제 이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검사들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검사들이 수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었고, 글쎄 말이에요. 그런 측면 때문에 수사관들이 연관 수사들을 깊이 있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서, 네. 어찌 보면 이제 2차 특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고려하고 반영해서 특검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중기 특검이 김충식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그러면 김충식을 제대로 수사할 수가 있는 것인지. 예. 김충식이가 잘못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가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없다라는 식으로 글쎄 말이에요. 또 조이대 그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거든요. 사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초 특검법에서 돼 있는 집중적인 수사 범위를 벗어나려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생기게 될 경우에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과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는 검사들이 다수 파견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도 수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한테까지 향해 올 것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특검법이 윤석열과 김건희와 주요 내란 국정농단 세력 이 사람들에 대한 집중하고 그 사람들만 구속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래서 내란 특검법도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지금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전해 들은 바로도 수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김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서들을 찾아서 수사를 집중하려고 했지만은 인력 부족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수사 범위가 어디로 확장될지 모르니까 이게 어디서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뭐 수사 자체를 안 했다라고 저는 왜 그걸 쥐들이 걱정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혐의를 처리할 게 아니라 이첩을 하는 게 적절한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내란 특검도 조이대 관련해서도 진술 하나 가지고 내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쨌든 관여한 정황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저렇게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 과거에 보게 되면 검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뭐 쌍방울 관련된 건이나 진술 하나 가지고 대장동 건도 진술 하나 가지고 저렇게 수년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저쪽에 대해서는 진술 하나 가지고 또는 수사 자체를 일부 미온적으로 해놓고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무혐의 처리를 해버린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특검에서는 지금 수사관들에게 제공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종합 특검이니까 결국은 김충식에 대한 수사를 다시 재개하고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혀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적극적으로 그런 발언들을 법사위 내에서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사전 질문지에는 없는 건데 백혜룡 경정의 마약 수사는 이거 길을 잃은 겁니까? 그 검찰이 이 도와야 할 어떤 역할을 망각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또 하셨는데. 뭐 이제 국민들께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라고 굉장히 관심을 보이시다가 지금은 백혜령 경정에 대한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셨어요. 네네네. 그거는 아마 검찰이 자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들이죠. 압수수색까지 해야 될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다급히 덮고 또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슨 이해충돌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수사 자체를 틀어 막아버렸어요. 네. 그로 인해서 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이 마약 수사 사건에 검찰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낱낱이 밝히고 파헤치겠지. 본인들이 떳떳하다라면 네. 사실 이렇게 국민적 여론이 형성이 되어 버렸고 또 하나는 백혜령 경정 수사팀이 어쨌든 결코 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수사관이 범죄 의혹을 확인해서 그 수사를 하겠다라는데 그걸 틀어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꼬인 것은 맞으나 이 수사 자체를 은폐하는 것은 아주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2차 특검에서 못 다룹니까? 2차 특검에서 다룰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룰 수 있습니까? 오. 예, 김건희 합수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중간 보고를 하면서 네. 무혐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건희 연루 의혹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그런 사건들을 다 무혐의 처리해놓고 수사는 계속한다. 그 얘기는 김건희 무혐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전 연막을 뿌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특검이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가져가서 직접 수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네네. 내년은 지방선거의 해입니다. 예. 사실 원주를 이제 사실상 지역 기반으로 삼고 계신 최 의원님에게 강원도지사 선거나 원주시장 선거는 매우 큰 관심사라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네네. 내년에 김진태가 재선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반드시 막아내야죠. 반드시 막아내고 네. 사실 강원도민들이 보수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네. 중도 보수적인 성향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 강원도민들 같은 경우에 또 실력과 도덕성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럼요. 최원순 지사가 3선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민주당인데. 지금 현재도 강원도 고성이라든가 인제라든가 정선 군수님들이 다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그 해당 지역이 고령화도 심하고 네.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네. 공정하게 투명하게 일을 하시니까 네. 지역 주민들이 또 당선을 시켜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강원도 표심이 드러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도 도의사 선거를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또 가장 또 진보적인 도시예요, 원주가. 맞습니다. 예전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아주 가열차게 했던 그런 역사성이 있는 도시라서 이곳에서 크게 이겨야만 그래야만 도지사 선거를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원주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도 저는 통일교 신천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분명히 지방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할 겁니다. 그들이. 심지어는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 출마자들에게도 신분을 숨기고 접근할 가능성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통일교 신천지에 대한 수사도 결코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본산이 바로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 가평에 있고요. 맞습니다. 우상호입니까 이광재입니까? 누가 나옵니까 민주당에서? 두 분이 다 저의 아주 좋은 선배님들이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상호 선배님이 나오신다라고 그렇게 저는 진즉부터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또 이광재 선배님도 나오신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최근에 두 분을 따로 제가 직접 만나보진 않았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는 하여간 뭐 두 분이 잘 만약에 나오신다면 잘 경쟁하시고 또 후보가 되신 분을 위해서 네. 또 힘을 모아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 지지할 건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그 목사님께 뭐 따로. 알겠습니다. 예, 예. 사실 오늘 네. 저것도 여쭤봐야 되는데 최근에 매우 중요한 예, 법안을 사실 발의하셨어요. 장애인 예. 가족 지원법. 이거 짧게 예. 아주 한마디만. 예. 예. 장애인 가족 지원법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장애인 복지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네. 아직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신장애나 발달장애 등 중증장애의 가족이 있는 부모들이나 네. 이런 가족들은 생계 자체가 피폐해집니다. 제가 직접 많이 봤는데요. 네. 동반 자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고. 진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산층 가정이 장애 아이를 키우느라고 한 사람은 직업을 그만둬야 되고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빈곤층이 되는 케이스도 봐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 지원 근거들이 여기저기 찔끔찔끔 붙어 있긴 한데 네.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경력 단절이 됐던 장애인 가족도 또 나중에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접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분투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년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무소속 최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